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검찰이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수사 중 숨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출신 검찰 수사관의 휴대폰 잠금 해제를 했다고 합니다. 세계일보는 30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숨진 백모 검찰 수사관이 쓰던 아이폰의 잠금 장치를 해제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백 수사관이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숨진 지 약 4개월 만인 건데, 검찰은 백 수사관의 휴대폰을 통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규명할 단서를 집중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면서 변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초경찰서에 대해 이례적인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폰을 압수했는데요. 이후 경찰이 거듭 사건 수사를 위해 백 수사관 휴대폰을 다시 찾아오고자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는 반려에 논란이 됐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 여행을 다녀왔다 확진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된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제주도가 30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원고 제주도와 업체 2곳, 자가격리자 2명 등 5명이 합쳐 총 1억 3,200여만 원입니다. 원희용 제주도지사는 이날 코로나19 합동 브리핑 모두 발언에서 이들 모녀는 제주 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는데도 제주 여행을 해 방문업체 20곳이나 임시 폐업하고 90명에 이르는 도민이 생업을 포기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며 앞으로 원고가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 청구의 합산이 달라지지만 현재 집계 손해 추정액만 1억 원이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도는 이날 오후 소송장을 제주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원 지사의 말대로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업체 등 원고가 더 늘어나면 청구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도는 방역 관련 비용 손실을 청구했으며 업체들은 영업 손실액을, 자가격리자들은 소득 손실액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원 지사는 의료진의 사투, 방역 담당자의 노력,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 두기 노력 등에 기반해 무임승차하는 얌체짓은 없애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서울 강남구청장이 이들 모녀를 두둔한 발언과 관련해 강남구청장은 부당하게 이들 모녀에 대해 옹호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송 중에 만날 사람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네요. 원 지사는 지역사회 감염자가 나오거나 모녀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형사소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민형사상 손해배상 소송은 서울시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된 종교단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선전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이후 이번이 2번째 사례입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와 유사한 파파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파파 역시 타다처럼 불법 유사 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인데요.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파파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큐브카 김보섭 대표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지난 27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중순 서울 개인택시 평의회 소속 기사 10여 명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는데 파파 역시 타다처럼 불법으로 유사택시 영업을 하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파파는 타다의 후발주 자격인 차량 호출 서비스로 누적 가입자는 약 6만 명으로 알려져 있죠. 검찰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은 경찰은 고발인과 김보섭 대표 등 관련자를 조사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파파 운영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회신받은 내용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타다가 합법이라는 1심 재판에 검찰이 항소한 만큼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인 파파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으로 검찰과 조율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으나 1심은 타다 측 손을 들어줬고 법원은 타다가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이므로 검찰 시각처럼 기존 운송업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타다 측 주장을 수용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과 별개로 국회는 이달 6일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1년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통과시켰죠. 타다는 여야의 법 개정으로 사법부의 판단과 상관없이 영업을 중단할 상황에 놓이자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다음 달 11일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급적 외출과 만남을 자제하고 손씻기와 같은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고 있는데요. 지난 22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 15일간 이어지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기업들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IT 기업을 중심으로
회사의 상징 로고를 변형해 캠페인에 동참하는 센스 있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요. 먼저 매번 카카오톡을 실행할 때마다 보는 화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심쿵하게 만드는 마스크를 쓴 라이언을 볼 수 있는데요. 마스크를 쓴 라이언을 통해 국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동참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의 경우인데요. 네이버는 로고 한가운데를 띄우는 방식으로 거리두기를 표현했고, 다음은 각 글자를 조금씩 떨어뜨린 형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했습니다. 게임 포털 넥스닷컴도 로고의 변형을 줬는데요.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자는 메시지와 오자리에 마스크를 쓴 사람을 배치해 많은 게이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국내 대표 통신사인 KT도 동참했습니다. KT는 공식 페이스북에 K와 T를 멋지게 떨어뜨리는 로고를 공개했고요. 여가 플랫폼 기업 야놀자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기업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라는 단어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독려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같은 로고 변형은 맥도날드나 아우디 등 해외 기업의 사례가 먼저 소개됐었습니다. 50가지가 넘는 암의 유형과 발원 조직을 증상이 발현되기 전에 판별해낼 수 있는 혈액검사법이 미국에서 개발됐다고 합니다. 미국과 영국의 종양학 연구진이 31일 국제학술지 종양학 연보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된 검사법의 위양성률이 0.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위양성률은 건강한 사람을 양성반응 환자로 판단하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연구진에 따르면 현재 미국 국가암 검진 프로그램의 위양성률이 약 10%나 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정확도입니다. 이번에 개발된 검사법은 특히 샘플의 96%에서 암이 어떤 조직에서 시작됐는지 예측할 수 있었으며 정확도가 93%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에 활용한 혈액검사는 메틸화라는 DNA의 화학적 변화를 분석하는 것인데요. 메틸화란 DNA가 메틸기에 달라붙는 것을 말하는데 DNA를 구성하는 염기서열 부위에 달라붙어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구실을 합니다. 메틸화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면 종양세포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데 세포 유리 DNA에서 이런 신호를 포착하면 암 발생 여부와 그 장소를 추정할 수 있을 거라는데 착안한 검사법인 거죠. 30억 개의 염기쌍으로 이루어진 인간 게놈에서 메틸화 현상이 일어나는 부위는 3천만 개에 이르죠. 연구진이 이 가운데 혈액검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100만 개입니다. 연구진은 혈액을 채취한 뒤 기존 메틸화 데이터베이스로 훈련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 암 발생 여부와 그 유형을 예측했습니다. 논문 수석 저자인 US 온콜로지 대표 마이클 세이든 박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메틸화 분석법은 모든 암의 모든 진행 단계에서 전체 게놈이나 표적 게놈 시퀀싱보다 암 유형과 발원 조직을 판별하는 데에서 우수한 결과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진은 북미 지역의 실험 참가자 6,689명한테서 채취한 혈액 샘플을 훈련 세트와 검증 세트로 나누고 이 가운데 4,316명의 샘플을 분석했습니다. 3,052명의 훈련 세트와 1,264명의 검증 세트를 분석한 결과 50가지가 넘는 암이 포착됐는데요.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훈련 세트와 검증 세트에서 모두 일관된 결과를 보여줬으며 검증 세트의 위양성률은 0.7%였습니다. 진양성률도 두 세트에서 일관된 정확성을 보여줬는데요. 진양성률은 실제 환자를 환자라고 판단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치명률이 높은 12가지 암의 경우 미국 연간 암 사망자의 63%를 차지하는데 현재로선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암을 가려낼 방법이 없는 상태이며 모든 암의 진양성률은 43.9%였습니다. 따라서 연구진은 이번 혈액검사법은 암을 조기 진단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각 진행 단계별로 암을 찾아내는 비율도 높아졌습니다. 12가지 암의 경우 진양성률은 1기에서 39%, 2기에서 69%, 3기에서 83%, 4기에선 92%였습니다. 암 전체의 진양성률은 단계별로 각각 18%, 43%, 81%, 93%였는데요. 특히 암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가려내는 데에서도 93%의 정확도를 보여줬습니다. 세이든 박사는 표적 부위의 메틸화 분석법은 여러 암을 조기 진단하는 혈액검사가 갖춰야 할 기본 요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종양학 연구의 편집장인 프랑스 구스타브루시 연구소 푸브리스 앙드레 교수는 암의 50% 이상을 조기 진단하게 되면 매년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공격적 치료를 통해 입원율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이번 연구의 성과를 평가했습니다. 그는 특히 병이 상당히 진행된 단계에서 발견돼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는 췌장암 진단에 새 진단 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행복한 큰 하루 관심을 디지털 표명했습니다. 투데이였습니다.